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기백입니다. 펀드 중에서도 가치형, 배당형, 중소형 등의 펀드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주환원 시대 숨어있는 명품 물량주로 승부하라 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대중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주주환원이라고 말씀드렸고, 해소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정말 기업들이 바뀌고 정부의 제도가 바뀌고 투자들이 바뀔까?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구심들이 많거든요, 여전히.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환시장 개방 이후에 28년 동안 안 바뀌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뀔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축이 변화하고 있음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세 가지 변화라고 함은 사회적 변화, 그리고 제도적 변화, 기업 내부의 내부적 변화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회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인식이거든요.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는 주주 행동주의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계 헤지펀드와 같은 그런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와서 어떤 특정 기업한테 이슈를 던져주고 단기적으로 먹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주주 환원율 등과 같은 주주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안들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그것에 의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주 행동주의랄지 아니면 소액주주들의 연대, 요즘은 액타와 같은 앱을 통해서 소액주주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표를 쉽게 모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표가 결집할 수 없었지만 요즘엔 손쉽게 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적극적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투자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요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어떤 현상들을 분석하고 알리는 언론들 또한 사회적 변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제도적 변화인데요. 사실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그런 정부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제도적 개선을 사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시장에 굉장히 큰 어떤 이슈를 던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많은 제도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도 몇 가지를 바꾼다고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주의 기본적인 권익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지수 편입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정부의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주들이 사실 주주로서 자본 배분이나 그런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의 제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결국에는 변화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업들의 인적 분할, 문적 분할을 통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어떤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유인책을 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제도 발표 하나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단계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 투자자들의 인식도 서서히 바뀌는 거고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작년에 사실 정부의 제도적 개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의미했던 것은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예요.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이 사실 깜깜이 배당이라 그래서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먼저 주주가 된 다음에 다음 연도에 배당 서프라이즈를 발표해도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하루 올랐다가 바로 빠지고요. 실제로 배당을 지급받는 데는 4월 말까지 걸리기 때문에 4달 동안 자금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뀌는 제도에서는 이제는 얼마 받을지를 기업이 먼저 공표를 하고 그 다음 투자자들이 내가 주주가 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당을 지급받는 날짜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진화된 배당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최초의 배당 서프라이즈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본시장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제도적 어떤 개선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떤 투자자들한테나 기업한테나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리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변화나 제도적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의 주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사실은 나는 안 할래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주들은 그만큼 주주 가치를 존중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한테도 유인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나 세제 혜택과 같은 어떤 지원책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내부적 변화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 회사는 안 바뀌어. 항상 주주들을 이렇게 챙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오랫동안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문장에서 주어를 좀 바꿔야 됩니다. 한국 기업이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창업주가 있는 지배주주가 안 바뀌어서 안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산업화 자체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발전한 거는 2000년도 이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어떤 인식에 대해서 사실 1세대 창업주분들은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징벌적인 어떤 높은 세율로 인해서 사실은 주주들과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없었던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세대 창업주가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생물학적 수명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1세대 창업주분들이 70대, 80대, 90대 오너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세의 경영자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자본 배분 정책이나 주주 환원율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도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기업의 내부적인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결국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변화 그리고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서 세 가지 축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설령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 하나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업들은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사주 소각 건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주주 환원을 높이는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자사주 소각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1년에 5건도 안 됐어요. 한국 기업들 전체 다 합쳐서. 하지만 2022년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22년도에 40건이 넘었고 작년 23년에는 9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자사주 소각수가 30건이 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올해는 제 개인적으로는 150건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의 시대가 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축이 변화하면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주주 환원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국의 주주 환원율이 3년 안에 모든 기업들이 3분의 1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33%인 건데 33%라는 수치가 목표점이 아닙니다. 최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사실 40%, 50% 예를 들면 KTNG 같은 기업은 국민 기업이지만 이미 배당 성향이 67%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치면 주주 환원율 80%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마다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 그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현금 흐름 그리고 그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자본 배분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 평균이 33%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기업들은 40%, 50%를 넘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마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주주에 대한 어떤 권익이 크게 올라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소액주주들이 희생당한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주주들의 가치 훼손이 일어났던 의사결정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나 투자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그런 사회적 변화나 언론의 어떤 역할들로 인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모럴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또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ESG 경영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사실은 뒷받침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주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에는 주주 환원율이 꾸준히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